오늘 강의의 주제는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노화의 세 가지 타입들, 각 타입별로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면 처짐, 꺼짐, 눈 뜨는 이 세 맞아요. 가지가요. 맞아요. 저 공부하고 왔어요. 일단 처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처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처지지는 않아요. 여기를 이제 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을 바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눈의 노화는 여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가 달라요. 앞은 쪼글쪼글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뒤는 늘어지게 됩니다. 늘어져서 처지는 부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늘어짐을 해결한다 그러면 뭐 자르든지 리프팅을 해주든지 뭔가를 해줘야지 되는데 그 해주는 그 정도가 부위마다 약간씩은 달라야 돼요. 다 똑같이 당기면은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전히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건 젊어 보이는 인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그럼 뒤쪽을 더 많이 당겨주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젊은 사람들 절개 쌍꺼풀을 한다 그러면 속눈썹 시작하는 부분에서 속눈썹 끝까지 딱 요만큼 절개해요. 쌍꺼풀이 있어야 될 부위만 절개를 하면 돼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쪽에 늘어짐이 동반되게 되죠. 그래서 피부 절제를 해줘야 되는데 절제량을 앞과 뒤를 나눠야 됩니다. 개괄적으로 좀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저 면적이 전체가 절제가 그렇죠. 그러면 뒤쪽은 많이 잘렸죠. 앞쪽은 얼마 안 잘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제를 해주면 뒤쪽에 늘어진 피부를 많이 자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안검 수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늘어진 피부도 좀 자르면서 쌍꺼풀을 만들려고 할 때 이러한 방법을 좀 많이 쓰게 돼요.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사실 뭐 중간이 많이 처질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엔 디자인을 좀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중간이 많이 절제가 되고 앞과 뒤는 적게 절제가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릴 때 이제 쌍꺼풀이 잘 있고 그냥 늘어짐만 동반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눈썹 확어상을 좀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눈썹 확어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눈썹 하단을 따라서 절개를 해요. 이거 절개를 할 때에는 이까지 와도 되죠. 왜냐하면 눈의 끝은 여기인데 눈썹의 끝은 여기거든요. 훨씬 길어요.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절개선을 길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눈썹은 눈보다 길기 때문에 절개선을 길게 해도 눈에 어느 정도 가려지는 이게 이제 장점이 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많이 잘리죠. 그러면 상안검에서 많이 잘리는 부위랑 일치하죠. 그래서 눈썹 확어상과 상안검에서 타겟팅하는 부위가 같은 거죠. 뒤쪽에 늘어짐이 일단 해결이 돼야 된다. 둘 다 어떻게 자르든 뒤쪽을 많이 자르. 그렇죠. 결국은 뒤쪽을 많이 자르는 게 키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많이 하는 이마거상이 하나가 좀 있는데 이마거상 같은 경우는 사실 눈썹 높이 자체를 조금 올리는 수술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처짐이 많이 있는 경우는 눈썹화 거상을 하면서 이마거상을 하거나 아니면 상안검을 하면서 이마거상을 하거나 그렇게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마거상은 뒤쪽만 당기는 게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눈썹이 전반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가까운 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눈썹의 거리도 떨어뜨려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마거상도 좀 하면서 상안검이나 눈썹화 거상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모양 변화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컴비네이션 하는 방법들도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눈 꺼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단면을 자른 거예요. 눈의 단면. 요거는 눈동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윗 눈꺼풀. 근데 우리가 이제 눈꺼풀이 감았다 떴다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운동하는 원리가 눈 안에 물렁뼈가 하나 있어요. 요걸 안검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물렁뼈에 눈 뜨는 근육이 이렇게 붙어서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이렇게 당기면 안검판이 당겨지면서 눈이 떠지게 되겠죠. 이 눈 뜨는 근육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눈의 기능은 두 개거든요. 감아야죠, 눈을 또. 네, 가만히.
감는 근육은 앞에 있어요. 그러면 서로 운동 방향이 사실은 반대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근육, 하나는 위로 당겨주는 근육. 두 개가 부딪히면 서로 운동 방향을 방해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상쇄가 될 것 같아요, 힘이. 맞아요. 근데 왜 상쇄 안 될까요? 다른 곳에 있어서? 윤활유가 있어요. 엔진 오일에 윤활유 필요하듯이 눈에도 윤활유가 있어요. 이 사이에 지방이 있어요. 이걸 안화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 뜨는 근육과 눈 감는 근육 사이에 윤활유처럼 존재하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격벽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이 격벽 뒤에 지방이 존재하게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지방이 빠지면서 얼굴 살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들면서. 네. 그러면 이 지방이 뒤로 후퇴하게 되면 눈꺼풀이 전반적으로 패이는 거죠. 눈꺼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할 때 정도에 따라 달라요. 제일 심플한 건 사실 지방 이식이거든요. 볼륨을 채우면 해결은 될 거니까. 근데 지방 이식이 사실 단점이 있죠. 허벅지나 뱃살을 빼서 눈에 또는 얼굴에 이렇게 넣는 건데, 그러면 지방 세포에 가던 혈관은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식을 했었을 때 생착률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미하다 이러면 뭐 지방만 약간 넣고 해결해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상태가 조금 심하다면 지방 이식만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생착률을 걱정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쪽에 지방을 좀 이용을 해요. 아무리 뒤로 후퇴했어도 여기 지방이 있겠죠. 이게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 지방을 내려요. 뒤로 밀려나간 지방을 좀 끌어내려요. 그러면 앞쪽으로 어느 정도 지방 볼륨을 좀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원래 있던 살을 살짝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니까 볼륨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볼륨 로스가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방 내리기를 또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되게 눈꺼짐이 심하게 생기는 분들이 눈이 잘 안 떠져요. 우리가 눈이라는 거는 감으면 여기가 약간 오목해 보이고요. 뜨면 두꺼워 보이죠. 그럼 눈을 못 뜨고 있으면 여기는 오목해 보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 눈 뜨는 힘을 강화시키면 두꺼워지죠. 그래서 눈 뜨는 힘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는 힘을 좀 강화시키면서 지방 내리기를 해주고, 너무 심하면은 지방 이식을 소량 포함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교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 좀 컨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눈매 교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너무 과하게 부릅뜬 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지방 이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생착률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부분적으로 너무 많은 지방이 생착이 되면 울퉁불퉁함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 조금씩 컨비네이션을 해주면 크게 티는 안 나면서 인상은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러울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이 가진 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직접 상담 받아봐야 되네요. 맞아요. 세 번째는 이제 눈 뜨는 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눈 뜨는 힘은 꼭 후천적으로만, 노화 과정에서만 생기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선천적인 안검하수도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법은 사실 똑같아요. 선천성이나 후천성이나 기본적인 그 개념 자체는 사실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눈에는 이제 안검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검판에 눈 뜨는 근육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눈 뜨는 힘이 떨어진다는 건 근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수술은 없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뼈나 물렁뼈에 바로 붙지 않아요. 하얀 인대 조직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인대를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작하냐? 짧게 만들어요. 그럼 근력은 동일한데 길이가 짧아졌어요. 더 크게, 더 많이 당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눈매 교정은 결국 인대의 길이에 대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길이를 짧게 만든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너무 짧게 하면 눈이 안 감기겠죠. 왜냐하면 이게 늘어나야지 눈꺼풀이 감기는 건데, 너무 짧아지면 못 늘어날 거니까. 아무리 앞에 눈 감는 근육이 보존이 돼 있어도 근력의 힘으로 감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눈매 교정은 사실 과하게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감는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 뜨는 힘을 교정하는 방법은 비절개 눈매 교정, 또 절개 눈매 교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 드릴게요. 비절개 눈매 교정은 앞에 약간 구멍을 내잖아요. 여기 구멍을 통해서 실을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와요. 뚝 뜨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와서 실이 일로 나와요. 그리고 좀매요. 좀매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압착이 되겠죠. 실에 의해서. 길이가 짧아졌죠.
눈매 교정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이 될 거고요. 절개 눈매 교정 같은 경우는 절개니까 여기를 열었겠죠? 열고 들어가서 당겨요. 쭉 당겨요. 당겨줬으면 인대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이동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거고 근육은 딸려와서 이렇게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남는 부분을 좀 정리해주고 꼬매요. 그러면 짧아졌죠. 이게 이제 절개 눈매 교정이 돼요. 근본적인 차이는 묶었으면 비절개 눈매 교정, 잘랐으면 절개 눈매 교정. 근데 묶은 거보다 자르는 게 더 많이 당겨지긴 해요. 힘 자체가 다를 것 같아요. 그쵸. 당겨지는 힘 자체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심하게 눈 뜨는 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절개 눈매 교정 하는 게 무조건 맞고요. 근데 경미한 정도, 이대로 둬도 괜찮은데 조금 졸려 보여. 근데 기능상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여. 그냥 살짝의 교정 정도 갈 때 비절개 눈매 교정이 좋아요. 장점은 당연히 비절개 눈매 교정은 구멍만 내서 수술하는 거, 실만 넣어서 당겨주는 거니까 티가 별로 안 나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도 티가 안 나는 단점이 있겠죠. 장점과 단점이 동일해요. 그리고 절개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티가 확 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티가 확 나는 단점이 있죠.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서 어디까지를 목표로 잡을까? 정말 티가 많이 나야 되는 눈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예뻐져야 되는 눈인 건지 이거에 따라 수술 방법을 고르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수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커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뻐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진 인상과 전반적인 조화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편적으로 예뻐 보일지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의사들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최소한으로 조작을 해주고 최대한 부작용이 없으면서 원하는 포인트만 살짝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문의랑 꼭 상담하셔야 되고요. 원장님은 항상 예뻐지는 방향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티가 안 나면서 본인한테 잘 어울리고 또 앞으로 노화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갈수록 재수술은 사실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30대는 물론이고 40대, 50대, 60대까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수술 한 번은 안 되죠. 얼굴이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리터치가 필요한데 너무 과하게 해놓으면 재수술을 사실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계속 리터치가 가능한 수술 그런 걸 좀 해드리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과거에는 정말 한 번에 예뻐지고 많은 수술인데 지금은 정말 꾸준하게 리터치를 맞아요. 수술도 결국 관리한다 생각하고 계속 가져가 주는 거죠. 오늘은 눈의 노화에 따른 세 가지 타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교정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늘어짐 있는 경우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항상 대부분 바깥쪽 처짐을 해결해 줘야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꺼짐이 있는 경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 심하지 않다면 눈매 교정만 약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지방 내리게 좀 해볼 수도 있고 많이 좀 심하다면 지방 이식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눈 뜨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 노화가 있으면서 근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눈 뜨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주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정도에 따라서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해볼 수도 있고 절개 눈매 교정을 통해서도 교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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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青春上扬，微光。